여러분,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작가 한강. 그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미국의 뉴욕타임스 역시 한강은 한국의 역사적 상처와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긴 흔적을 작품 속에서 탁월하게 그려낸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죠. 유럽의 여러 문학애호가들은 한국은 한강을 통해 역사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문학 전문지 르몽드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문화적 변방이 아니다. 한강의 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가진 깊이 있는 문화적 유산을 발견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문학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요 신문이나 문해지들도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인의 저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한국의 문학과 예술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증명한 순간이라고 평하며 한국 문학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강의 수상 소식은 아시아의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아시아 문학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순간 뒤에는 그녀의 깊고도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강이 문학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그녀의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 광주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강. 당시 광주는 10년 뒤 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장소였죠. 하지만 그 시절 어린 한강에게 광주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 한 명인 한승원 소설가. 아버지는 한강에게 언제나 진지한 글쓰기를 강조했고 책 속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서 아버지가 쓰는 글을 지켜보던 어린 한강은 글의 힘을 느끼며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이 단지 아버지의 일이자 가끔은 지루한 수업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그 글들이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훗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었습니다. 한강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문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대학 시절 한강의 문학적 관심은 점점 내면의 고통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은 1980년 5월 10살의 어린 나이에 겪은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그 사건은 이후 그녀의 문학적 탐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희생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은 내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비밀스러운 계기가 되었다 라고 회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로 이어졌고 그 깊이는 채식주의자를 통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한강은 육식을 거부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억압을 강렬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 책은 맨부커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강 작가가 어떻게 한국을 넘어 세계 문학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한강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맨부커상은 영국의 기업인 맨그룹 후원으로 시작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영어로 출간된 뛰어난 소설을 대상으로 수여됩니다. 원래는 영연방국가와 아일랜드 작가에게만 수여되었지만 2014년부터 영어로 출간된 전 세계 작가들이 후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부커상은 문학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권위를 자랑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과 주목을 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맨부커 국제상은 맨부커상과 별도로 비영어권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한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강 작가는 2016년 이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와 함께 수상했으며 한국 작가로서 처음으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사례였습니다. 이 상을 통해 한강의 이름이 전 세계 문학 팬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영어로 번역되며 서양 독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죠. 한강의 글은 마치 살아있는 시와 같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문체를 최대한 살리고자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을 통해 한강의 문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발표 당시부터 한국 문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작품은 육식을 거부하며 점차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주인공 영애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폭력과 억압과 더불어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강렬하게 묘사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작품을 두고 우리 사회에 숨겨진 어둠을 들추어낸 문제작이라 평가했습니다. 한강의 문체는 차가우면서도 따뜻하고 강렬하면서도 섬세하다는 평을 받으며 그 독창성이 높이 평가되었죠. 특히 채식주의자가 서양 문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책을 현대 문학에서 보기 드문 심리적 깊이와 독창성을 가진 작품이라 평가하며 한강을 고유한 격변을 담아내는 시인 같은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한국 문학의 숨겨진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리뷰를 내놓으며 한강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서양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채식주의자는 전 세계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독자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단순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읽어냈죠. 그녀의 문학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학평론가들 또한 한강의 작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평론가는 한강의 작품은 현대인이 겪는 내면의 불안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그녀만의 독특한 미학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녀의 작품이 지나치게 어두운 면을 탐구한다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찬사 모두가 그녀의 작품이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와 감상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한강의 문학은 독자와 평론가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해석과 감동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문학계는 그간 그녀의 맨부커상 수상을 통해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단의 중견 작가들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들 역시 한강의 수상이 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죠. 그녀의 수상은 한국 문학계에 글로벌 독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강이 맨부커상 수상 이후 한강은 매년 노벨 문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국제문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이후 해외의 여러 문학 페스티벌과 토론회에서 한강의 작품과 주제의식이 다뤄졌고 그녀는 현대문학의 새로운 목소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에서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현대 산문의 혁신가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역사적 아픔을 인간의 시선으로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채식주의자 이후에도 한강이 세계 문학계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이제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들, 그리고 그녀의 문학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녀의 글은 이토록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다룰까? 채식주의자를 읽은 독자들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바로 이 혼란이 그녀의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강은 왜 이렇게 어둡고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영애는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과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독자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드는데요. 영애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행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의미가 있는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한강은 이 소설을 통해 인간 내면의 폭력성, 그리고 그것이 억압되는 방식들을 조명합니다. 영애의 선택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그녀가 사회와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느끼는 억압과 갈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독자들은 이 점에서 한강이 이야기하려는 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녀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죠.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사회의 규범은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한강의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갈등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영예의 육식 거부는 마치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과 갈등은 마치 도미노처럼 커져갑니다. 가족은 그녀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며 이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그녀의 선택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한강이 묘사한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을 따라가며 내가 영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국내외의 문학평론가들은 채식주의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한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 작품이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들은 한강의 작품은 불쾌하면서도 아름답다. 인간의 내면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그녀의 시선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매혹적이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항상 독자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무겁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독자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작품은 이러한 질문을 던진 뒤에 다시금 그 답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작품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독자들은 점점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이런 방식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개인과 역사, 그리고 기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광주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되죠. 내가 만약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소년이 온다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역사의 한 조각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다시 되살려냅니다. 한강은 이 작품에서 광주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과거와 현재,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독특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한 평론가는 이를 두고 그녀는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기억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강의 작품들이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사건들 속에 더 큰 의미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소설을 읽고 난 후 우리는 단지 한 권의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 사회가 가진 이면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독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정말 내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라고요. 이처럼 한강은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찾아내고 그 답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녀의 글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억압, 기억과 망각,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강 문학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그녀의 작품에 담긴 이 깊은 고민들이 세계 문학계에서 끊임없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강의 한국과 세계 문학 여정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오해와 갈등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때로 그녀의 작품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은 2016년 맨부커 국제상 수상 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에서 그녀는 한국 사회와 역사를 이야기하며 때때로 자신이 느꼈던 답답함과 고뇌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당시의 참혹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한강은 그 고통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때로 한국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다가갔죠. 하지만 한강은 이런 불편함과 오해 속에서도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나에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그녀는 당시의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자신이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오히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가진 복잡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비극의 재현을 넘어 잊혀져서는 안 될 기억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20여 개국 이상으로 번역되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한강의 또 다른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강이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게 만든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랑과 상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한국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녀가 던진 질문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한강은 그녀가 느꼈던 오해와 갈등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와 그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성찰이 세계 독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죠. 그렇다면 한강이 한국 문학과 역사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고통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희망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녀의 문학적 여정의 결실이자 한국 문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고통을 시적인 언어로 담아내며 세계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강은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의 무대에 서게 되었죠. 한강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수상 발표에서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직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존엄성, 그리고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통보를 받고도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 속에서 그녀의 문학적 힘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강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삶의 진실을 찾아내는 작가니까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강의 작품들은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한강의 문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요. 특히 세계인들은 한강의 수상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저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에 큰 감탄을 표했습니다. 많은 해외 독자들이 SNS를 통해 한강의 문학을 통해 한국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문학적 성취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죠. 한강의 수상은 더 이상 한 작가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체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다루는 그녀의 작품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면서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존경할 만한 깊이 있는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그녀의 작품 세계, 그리고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의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녀의 수상은 단지 한국 문학의 승리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힘과 감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한강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또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제2의 한강의 기적. 우리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큰 대의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강의 수상에 대해 느낀 점, 그녀의 작품에서 받았던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이상 세계 감독록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